32페이지. 마이상법 32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나? 논성까지 했죠? 논성편 끝까지 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32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논기편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를 논하는 거죠. 이 마이상법은 유장상법하고 다릅니다. 마이상법은 이게 송나라 때 쓰여진 건데 굉장히 숨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소위 은닉했어요. 뜻을 글자 속에 많이. 그래서 유장상법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때 내려와서 백화문이라고 해서 그때 쓰던 말을 많이 붙여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술술 나갈 수가 있는데 3분의 2만 하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혼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상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상에 관한 속하는 그런 부분들, 이 상, 소위 사람의 인상을 보는 인상학이라든가 천문을 살피는 천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수지리를 말하는 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혼자만 해갖고는 평생을 해도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걸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절대 금방은 안 된다. 사주는 뭐 신쌀만 달달 외워도 그걸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손님 이리저리 물어봐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 수가 있지만 이 상은 아니거든요. 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와서 가만히 앉았으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선생님 보면 지창영 박사는 보면 딱 들어가면은 몇 살이에요? 나이만 묻고 나면 그냥 본인이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죠. 그러면 그 사람 입을 딱 벌리고 있다 없습니다. 이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경지가 돼야 되는데 저도 뭐 아직은 그 경지까지 참 멀은 것 같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내심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좋은 교재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책, 좋은 교재. 요즘 이제 책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이 천문이나 지리나 인상이나 이거는 좋은 선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닉되어 있는 말들이 많고 이 병서들, 뭐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육도삼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병서들에도 숨겨 있는 내용이 많듯이 이 상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일반한테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금 마이상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좋은 교재를 참 잘 만났다. 유장상법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논기, 사람의 기를 논한다. 부, 석, 옥, 오니, 산휘, 사회, 금이, 천미, 차지, 정지보. 여기까지 우선 보죠. 문장의 맨 앞에 부가 오면 무릇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무릇 또는 대저 뭐 흔히 이렇게 말하는 무릇. 이 석이라는 건 돌이죠. 바위죠. 이 온이라고 하는 거는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간직한다. 품었다. 간직한다. 그래서 바위가 옥을 품으면 부, 석, 옥, 온이, 산위. 바위가 옥을 품으면 산이 빛나고
이게 빛날 위자죠. 사회금이 천미야. 사라는 건 모래죠. 모래가 금을 품으면 그 냇물이 시내가 아름다워. 이 미라고 하는 건 아첨한다, 교태를 부린다는 뜻도 있지만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미자는 경치가 아름다울 때에도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사금이죠, 뭐 이건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바위에 옥을 품으면 그 산이 빛나고 모래가 금가루를 품으면 그 시내가 아름답다. 차지정의보, 이것은 어디에 이르렀기 때문이냐. 보라고 하는 건 보물이죠. 금이고 옥이고 다 보배니까 보배의 정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보배의 정수에 이르렀다는 건 보배의 정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견호색이 바로기야.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견인데 이건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타날 현자예요. 여기서 뭐뭐호 문장에서 이러면 의문사로도 쓰이고 감탄사로도 쓰이지요. 그런데 이 호자가 원래 동사 뒤에 오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어와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대, 이 다 이렇게 해도 쓰입니다. 동사 뒤에. 그러니까 현호색이 바로기야. 현, 색은 나타나는 것이죠. 색이 나타남으로 해서 바로기야. 그 기가 바라는 것이다. 부형자질이야. 기소의 충오질, 질인기괭, 신완즉기관, 신완즉기관, 신안즉기정. 무릇 부형자질이야. 무릇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기소의 충오질.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질을 충족시키는 거죠. 형상이 사람 모습이지 뭐. 근데 기가 빠지면 그게 충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충족하는 것이에요. 그 형상, 사람 등치에 외모에 맞게 그 기가 들어가 있어야 충족된 거죠. 그런데 질인기괭, 그래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육체죠 뭐.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로 인하여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 기가 있음으로써 넓어지고, 신완즉기관, 기안즉기정. 신이 완전한 즉, 그 정신이 완전한 거죠. 깃들어 있는 정신이 완전한 즉, 그 기가 관대해진다 이 말이죠. 괭이라는 건 옆으로 넓어지는 거지만 관이라는 건 관대한 거죠. 넓고도 큰 것이 관이죠. 괭과 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안즉기정. 그래서 그 신이 안정된 즉, 편안한 즉, 기가 고요해, 맑아.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삼수변에 맑을 적자나 이거나 다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거예요. 다.
그래서 득실, 부족, 이포, 기기, 희노, 부족, 이경, 기신. 그래서 득실, 부족, 얻음과 잃어버림이죠. 얻음과 잃어버림, 그 기로에서 그 얻음과 잃어버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득실이니까 얻고 잃는 거니까 뭐예요? 안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는 길고 하나 짧은 거죠. 그죠? 장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하나 얻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고 짧다 이 말이죠. 안정되지 않은 게 균일하지 못한 거죠. 균등하지. 안정되지 않고 그 부족함으로 해서 포기기. 이건 폭으로도 읽고 포로도 있죠. 포라고 하는 건 포악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거칠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칠어진다. 거칠다는 뜻이에요. 포라는 건. 그래서 그 기가 거칠어진다. 거칠 조자, 쌀미변에 있는 그 자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 거칠 조자에 비해서 의미가 강하다 이 말이죠. 다만 그 다음에 희노부족이 경기시냐? 희노부족. 기쁘고 노함이 부족한 거니까 뭐죠? 기쁘고 노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고 노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막 흔들림으로 해서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신, 그 신을 놀라게 한다. 즉 덕의 유용, 어량의 유독, 내 중우 유복지이니라. 그런즉 어덕의 유용, 이 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지금 대하여 이렇게 전치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는 크게 두지 않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즉 그 덕이 있음으로 해서 유용, 그 형용을 지니는 거죠. 형용이 있고 어량 우의 유도. 양이라는 건 그 기의 넓이죠. 크기죠. 예? 덕이라는 건 쌓인 거고 량이라는 건 그 넓기, 크기죠. 그 양으로 해서 그 정도가 있게 된다. 절도가 있게 된다. 있게 되니 내 중후 유복지이냐. 이런 사람은 중후하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의 유용, 량의 유도. 그러니까 그 덕으로서 형용이 있고 덕성을 쌓음으로써 그 기의 양을 늘려서 그걸로 절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중후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33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형유림, 유구제 편남, 형극지이라. 형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죠. 아까 나온 이 질이나 형이나 다 마찬가지죠. 뭐, 그죠? 형체죠. 뭐, 근본, 몸. 그래서 형유림, 유라고 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형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숲을과 같아요. 그래서 그 숲에는 뭐가 있느냐? 유, 구, 제, 편, 남, 형작지가 있다. 그 숲에는 구기자나무가 있고 가래나무가 있고 이게 가래나무 재, 가래나무 자 이렇게 읽습니다. 목변에 나무 목변에 매울 신자 있는 거가 가래나무라는 얘기예요. 가래나무 자, 가래나무 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구기자나무가 있고 가래나무가 있고 편이라는 건 이게 농나무 편이에요. 농나무 비슷한 푸른 나무라고 하는데
국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 농나무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멧대추, 야생 대추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숲에는 구기자나무도 있고, 가래나무도 있고, 농나무도 있고, 농나무 비슷한 놈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멧대추나무도 있고, 지이.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숲에는 여러 가지 나무의 다름이 있다, 이 말이죠. 시인유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토와 같아. 흙과 같아. 소위 치재용 기기.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소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그러한 까닭으로 흙과 같으므로 치재용 기기야. 치라고 하는 건 다스릴 치자인데 여러분 이 치자와 이게 점이 하나 빠지면 뭐가 됩니까? 야가 되잖아요. 예? 이 크게 의미상 다른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스림으로 해서 그 흙을 다스림으로 하죠. 그 흙을 재료로 다스려서 용기기 그 그릇으로 쓰게 된단 말이죠. 흙으로 그릇을 빚으니까. 그 다음에 성유기, 청기성, 연후지, 기기지, 미요. 그렇죠. 성. 음성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음성은 그릇과 같아서 청기성. 그 음성을,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연후, 그러한 후에 지기기지미요. 그 그릇의 아름다움과 잘못됨, 잘됨과 잘못됨을 알 수 있어요. 음성만 들어도 아는 거지요. 잠깐 여기서 옆길로 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에 아마 성이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사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그 관상을 보겠어요. 그런데 성상에 밝았어요. 성상. 음성. 성상에 밝았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해봐야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그 실권자 어떤 장수 형제하고 여러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고서 당신은 그 벼슬품이 극기한 데 올라간다. 당신 손에 왕후장상이 많이 죽겠다. 당신 손에 왕후장상이 많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당신도 품이 극귀하지만 먼저 사람만은 못하다. 그런데 정작 같이 간 형제 중에서 동생이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또한 백성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있는 그 대장군인 형이 이 사람보다 형이에요.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니까 말을 않는 거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같이 간 여기로 말하면 부하쯤 되겠죠. 빨리 얘기를 하라고 쿡쿡 찌르니까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역국주야. 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은 29살에 도적한테만 죽어버려요. 살해를 당한다고. 그리고 이 동생은 형이 맨날 뭐라고 했냐면 주로 코를 많이 질질 흘렸던 모양이에요. 코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상이라는 게 묘하다. 어? 자기 동생이지만 저런 아이가 복을 누린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상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동생을 항상 비웃었다고. 근데 이 형이 죽어버리고 정작 나중에 나라를 세워서 후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건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름이 그 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하다는 걸 그 전에 가서 봤어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딱 갖다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눈을 가리게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손으로 더듬어서 말을 하게 했어요. 딱 더듬어서 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딱 더듬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다.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을 딱 만지고 나더니 나는 어떻소?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그 지위가 극귀한 사람인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겠다 이 말이야. 그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귀하게 된다는데 또 무슨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불연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 반골이야. 공에게는 반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후일 그 사람이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 같은 일가야 일가들. 그러니까 너무 막 아나무인이고 그릇이 크고 그러니까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주 자살을 내려버렸어. 내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변방으로 쫓겨나서 억울하니까 반란을 일으켰지. 그랬다가 나중에 잡혀서 죽죠. 이 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음성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걸 다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그 그릇에 잘되고 잘못된 미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기유마 치지이도 선오지경. 또한 기는 마치 말과 같아서 그것이 길로 달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달리는 길이 있음으로 해서 선오지경. 그 잘되고 잘못된 그러한 경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군자 즉 선양기재 선어 기덕 우 선치기기 선어 기마 여기까지 보죠. 그런즉 군자라고 한다면 선양기재 그 재료를 잘 양성한다는 거죠. 예?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뭐는 어떻게 해서 그렇고 그랬으니까 기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을 잘 양성한다. 정신을 잘 여기서 그 재료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 나온 신이에요. 정신을 잘 배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어기덕
그 덕을 또한 잘, 이 어라고 하는 건 마찰을 몬다는 뜻도 있고 어가한다는데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덕을 잘 다스린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성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덕이 어디 나왔나 이게? 저 앞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 기신, 덕, 의, 용, 량, 의, 도 그랬으니까 그 덕을 잘 다스린다 이 말이죠. 다스림으로 해서 다스리고 또한 그러므로 해서 선치기기 그 그릇됨을 그릇 그 크기를 잘 연마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선어기마 그리고 그 말을 잘 다스린다. 왜냐하면 말은 여기서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는 마치 말과 같다 그랬거든요. 소리는 음성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군자가 되면은 그 뭡니까? 음성과 정신과 기를 잘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인반시 기, 관, 가이 용물 화, 가이 전물 강, 가이 재물 청, 가이 표물 정, 가이 이물 여기까지 보죠. 소인 반시 소인은 이와 반대다.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소인은 그와 반대로 그 뭐는 어쩌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똑 잘린 거예요. 소인은 그와 그 반대다. 그렇지 않다. 해놓고도 다른 문장입니다. 사실은. 기기 관가의 용물. 그 기는 관대해서. 용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하학적인 것들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한 물질, 형이하학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용납할 수가 있어. 기가 넓으면, 관대하면. 그리고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건 그 기가 온화한 거죠. 온화함으로 해서 또한 그 물질에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질에 닿는다. 물질을 같은 말이에요. 포용하는 거나 닿는 거나. 강가의 재물. 그 강개함이죠. 강의함. 분명한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성격이 강건하고 굽히지 않고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물질을 제어할 수가 있어. 만물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만물을. 청가의 표물. 그리고 그 길을 맑게 함으로 해서 만물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정가의 이물. 그리고 이것을 곧고 바르게 함으로써 그 물질의 이치를 캐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관즉 일하고 불화즉 료하지요. 불강즉 유하고 불청즉 탁해. 부정즉 편해. 이제 그 반어법으로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불강즉 유해. 아니구나. 이유부터 보죠. 불관즉 이래. 기가 관대하지 않은 즉 그것이 넘쳐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가 온화하지 않은 즉 그것이 어그러지고 흉포하게 되고 이 려라고 하는 건 어그러지고 흉포합니다. 불강즉 유라.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즉 나약해. 그 다음에 그 기가 막지 않은 즉 불청즉 탁이라. 사람이 천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천하고 탁해. 부정즉 편. 곧고 바르지 않은 즉 그것이 삐뚤어지게 된다. 사람이 이 편이라는 건 편벽하고 사악한 거예요. 편사.
한쪽으로 성격이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사악하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시, 기기, 지, 천심, 찰, 기, 색지, 조정, 즉 군자, 소인, 변의. 그 기의 얕음과 깊음을 보고 찰, 기색지, 조정이에요. 위에는 시고 그 밑에는 찰로 나가지요. 그 색의 조급함, 급함이죠. 급박함과 고요함을 살펴. 그러한즉 군자소인 변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기가 얕으냐 깊으냐, 그 기색이 사람이 급하냐 고요하고 맑으냐에 따라서 군자인지 소인인지 판별할 수가 있다. 기장이 서, 화이 불포, 우이 복수지인. 그래서 기장이 서, 기가 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긴장자죠. 기가 자란 거죠. 기가 잘 장성해서, 기가 가득해서. 서라고 하는 건 지금 편안한 겁니다. 이게 중국말로 수프인데 원래 잘 펴진 거예요. 잘 펴져야 되는 거죠. 담요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잘 피지 않고 하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펼서자가 쫙 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말로도 이렇게 쓰고서 이걸 수프라고 그래요. 편안하다 할 때 잘 핀단 말이죠. 기가 잘 자라서 잘 펴진 즉 편안하고, 화이불포, 그 온화하고, 그 다음에 불표. 그것이 기가 온화하기 때문에 포악하지 않아, 사납지 않아, 거칠지 않아. 그렇다면 우의 복수지인, 이러한 사람은 복과 수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정이 급박하고 말이죠. 흔히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별로 급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야, 씨발 왜 안 된다! 내가 언제 하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양강자 부득기사라. 그 양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부득기사,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편히 죽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 급촉 불균 포연 견호 색자 우의 하천지이냐. 이제 그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급촉 불균하고, 급박하고, 촉이라는 건 단촉한 거예요. 짧은 거예요. 아주 급하고 짧고 해서 균형이 맞질 않아. 잘 그 균형을 이루질 못해. 그 다음에 포연, 흉포한 모양이죠. 아주 거친 모양. 현호 색자. 그러한 기색이 나타나는 자는 우의 하천지이냐. 이것은 하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경에 이르기를, 그때 무슨 의학을 다루는 책이 있었겠죠. 뭐 황제내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르기를 이 일호 일읍의 일식 범, 인, 일주야 개 13,500씩. 의경에 이르기를 일호 일읍. 호라고 하는 건 호흡 그러잖아요. 밖으로 뱉는 걸 호라고 그러고 빨아들이는 걸 흡이라고 그래요. 한 번 뱉고 한 번 빨아들이는 숨을 우일식. 하나의 숨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식이라는 건 숨 쉴 식자예요. 한 번 숨 쉬는 거라고 보는데 범 인일주야 개 13,500씩이야. 무릇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일주야에 하룻밤 하루낮에 모두 13,500번 숨을 쉬게 된다.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는 게 숨이 한 번 쉬는 건데 그걸 24시간 동안에 13,500번을
쉬게 된다 이 말이죠. 금, 관인지, 호흡, 질서, 부동.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호흡이 질서부동. 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병질자니까 괴로운 거죠. 편치 않은 모양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평온한 거예요. 천천히 해서. 그렇듯이 서로 같지 않아. 달라. 혹자, 혹, 급자, 십식, 지자, 상미, 7, 8. 그래서 숨을 급하게 쉬는 사람이 10번을 쉴 때에 더디게 쉬는 사람은 아직 7, 8번까지 미치지도 않아, 호흡이. 이 장비자, 태질, 유수자, 차지, 고공인지연, 유미진리. 그래서 보면은 장대하고 뚱뚱한 사람은 대부분 태질, 숨을 빨리 쉰단 말이죠. 크게. 유수자, 어리고 삐쩍 마른 사람은 차지, 더욱 늦게 쉬어. 숨을 더디게 쉰단 말이죠. 고로 공고인지, 그러므로 해서 옛날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 왜? 미진이 아직 그 이치를 모두 다하지 못한 것이 두렵다. 두려운 것이다.